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비효과 시간이 차가웠습니다. 하창모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볼까요? 되게 뷰가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다 강입니까? 강이 보이고 저 건너편에 아파트가 보입니다. 아파트가 보이고 오른쪽은 아마 바다가 보이는 욕조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날개짓을 느꼈습니까? 갑자기 휴가 가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오늘의 날개는 바로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뭘까요? 통창입니다. 네, 통창. 제가 포털 사이트에 통창을 한번 여러분이 알고는 있지만은 또 정의하는 차원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가름대나 살을 넣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창문. 큰 창문이죠. 예, 큰 창문.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의 그 사는 삶의 질이 보면 예전보다는 오션뷰를 많이 선호하죠. 예. 뭐 한강뷰, 서울로 치면 한강뷰, 아니면 바닷가에 오션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선호 자체가 일단 아파트를 선호를 합니다. 예, 아파트.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치안적인 문제도 있고 깔끔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근데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뭐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하지만 전체 이제 대한민국의 주거 형태는 여전히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가 절대적으로 높긴 높습니다. 기존의 주택이 많으니까. 근데 추세가 이 아파트의 선호 현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 젊은 세대일수록. 젊은 세대.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가 이런 오션뷰라는 키워드 하나 잡아봤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1인 가구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예. 이제 저출산 문제가도 같이 좀 매진되는데 1인 가구를 하는 사람들의 주거 형태는 대략 어떨 것 같습니까? 대부분 1인 가구 이제 혼자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집을 나와서 독립할 때 처음에는 요즘 같은 세대는 아시겠지만은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좀 너무 옛날 이야기인데 옥탑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오피스텔을 선호하죠. 예. 오피스텔 선호합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 오피스텔. 자, 몇 가지 키워드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똘똘한 한 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에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약간 평수도 소형으로 갔다가 1인 가구 이슈 때문에 소형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로 가냐 하면 큰 그림에서 요즘에는 84짜리도 많이 하는데요. 약간은 중대형을 선호를 합니다. 내가 어차피 한 채를 가질 거라면 중대형 아파트를 선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신축 아파트 할 때. 요즘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아니고 이거는 이미 좀 오래된 풍토인데 발코니 확장을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옵션 비용이 들어갑니다. 베란다 굳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옛날 같은 거야. 베란다에 뭐 정신사납게 뭐 화분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거 별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런 흐름 자체. 그리고 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2베이, 3베이 한다는 거. 다 공통점이 뭡니까? 창에, 통창. 창문 유리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리가 안 들어가는 게 없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조금 아까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에 우리가 어떤 삶의 질에 있어 가지고 바깥을 바라보고 싶은 오션뷰, 한강뷰 아니면은 뭐 산도 좋아요. 창문을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트렌드고 이게 추세고 앞으로도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6번째 날개짓은 바로 통창인 거예요. 자, 이 통창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조금 더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22년도 한국의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3월 9일 날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좀 봤습니다. 물론 부동산 정책 이런 것 자체가 바뀔 수는 있겠죠. 세부적인 정책을 빼고 나서 두 후보의 공통점이 뭘까요? 2020년도, 21년도 대한민국의 그 연끌에 만들었던 집값 폭등의 원인, 결정적으로는 집이 없어서였잖아요. 생각보다 많은데 공급이 부족했던 거죠. 물론 그 공급이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아닌데 특정 지역, 뭐 역세권, 무슨 KTX 라인. 근데 두 후보의 공통점은 똑같아요. 일단 많이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민영을 많이 짓던 공영을 많이 하고 뭐 기존 재개발 그는 나는 모르겠어. 그는 다음 문제. 그는 건설적 투자의 팁이고.
오늘 설마 제가 이걸 가지고 건설 쪽이었어요. 포인트 통창 잡고 들어갔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도 250만 원. 뭐 기본주택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지금 우리 주식 오늘 관점에서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250만 원. 어디 지을지는 모르겠고 많이 짓겠다. 250만. 윤석열 후보도 250만 원. 자, 첫 번째 부동산 정책에서 나온 거는 뭐냐면 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거. 아파트를 이거 다 단독주택 짓는 겁니까? 아파트 짓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연 대한민국의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는 뭘까? 좀 조사를 해봤어요. 부동산 114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혹시 이건 여러분들 빈정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쪽 브랜드에 혹시 안 들어갔다 이러더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유행을 체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GS건설의 자이가 1위예요. 그리고 삼성의 레미안,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그리고 남의 포스코의 샵 다 쭉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뭐 대충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 GS 자이, 현대 힐스테이트, 삼성 레미안 아는데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나이대별로 조금 다른 재미난 데이터도 하나 있어요. 약간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20, 30, 40, 50대로 올라갈수록 레미안에 대한 선호도가 좀 올라갑니다. 삼성물산의 레미안에 대한 선호도 올라가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약간 30, 40 어떻게 보게 되면 집이 가장 필요하고 안식처가 필요한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에 대한 브랜드가 선호도가 조금 높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느냐? 사실 큰 건 없어요.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만큼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 선호도가 랭킹이 매겨질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 또는 대한민국 아이들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는 거고 아파트라는 단어와 아까 말한 대로 발코니 확장, 통창 이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우리는 어떤 기업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까요. 자,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들어왔는데 종목이 바로 나왔어요. 통창은 바로 유리죠. 그래서 과연 그럼 유리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상장 회사 중에서 KCC 글라스가 있어요. 그리고 비상장 회사 외감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상장 회사가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망유리라는 회사가 있고 사이랩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회사는 뭐야? 외감 대상이네. 그러면 비상장 회사. 오늘의 날개에 있은 KCC 글라스입니다. 이걸 빼먹었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이라면 상장 회사 중에서 건축용 유리 만든 회사가 KCC 글라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제가 전제로 하고 오늘은 미스테리 없이 바로 치고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KCC 글라스가 있고 그리고 나면 넥슨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코스닥 상장돼 있는데 규모 면에서는 KCC 글라스가 상장사 중에는 압도적이에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7,800억이 나오죠. 7,800억. 나머지는 뭐 2천억, 1,000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사 중에서 유리 제품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점유율 1위 회사가 KCC 글라스인 겁니다. KCC. 예.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KCC에서. 그래서 KCC 글라스는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 분야가 크게 제일 가장 많은 게 유리고요. 유리. 그 다음에 자동차용, 홈CC라는 건 어떻게 보면 KCC 글라스에서 진행하는 홈 인테리어 중간 유통 브랜드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재도 하고 있고 필름도 하고 있는데 회사 매출의 절대적 부분은 바로 유리에서 나옵니다. 유리. 그럼 회사 구조를 들어가게 되면 유리가 있고 인테리어가 있고 파일이 있는데 유리도 또 좀 세 가지로 달라요. 오늘 우리가 통창 이야기 했잖아요. 통창. 그러니까 베란 창문에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거실에 앉아가지고 바깥에 보면 대부분 통창,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창문이 크게 보려고. 그래서 이 KCC 글라스 같은 경우 유리 부분에서 건축용 유리가 있고 이게 바로 통창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유리가 있어요. 자동차 앞면, 전면, 뒷면 다 유리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동차 유리입니다. 그리고 또 유리 시공이 있는데 유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KCC 글라스는 매출 비중이 건축용이 한 3 정도가 되고 자동차용 유리가 6 정도 되고 유리 산업이 한 1 정도 돼요. 근데 원래 KCC 글라스는 실제적으로 이름도 KCC였잖아요. 왜 이름이 저렇게 됐느냐? 2020년도에 12월 달에 이렇게 유리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코리아 오토글라스였습니다. 이 회사 오토글라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를 KCC가 합병을 한 거죠. 합병을 했고 그러면서 KCC는 지금 LG 하우시스처럼 KCC라는 회사가 상장돼서 거래가 됐죠. 이 회사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LG 하우시스처럼 샤시라든지 이런 기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이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글라스 글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오토글래스를 합병을 시키면서 바로 유리 부분을 강화한 거죠. 국내 건축용 유리에서 50%가 다 KCC 글라스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정말 건축용 유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이 됐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료를 하나 보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이 기업을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KCC 글라스는 전체 매출에서 유리 부분이 거의 뭐 보면 총 8,500억의 매출 중에서 이거는 이제 3분기 누적입니다. 21년 3Q. 아직 4분기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8,500억 중에서 무려 5,800억이 유리 쪽이에요. 오죽하면 사명이 KCC 글라스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든지 파일 같은 거는 다음의 문제. 일단 유리 기업이고 전체 국내 유리 점유율의 50% 이상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거를 매출 구조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결정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KCC 글라스는 지금 7천억대, 8천억대의 흐름이 나오는데 유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건축용 유리 같은 경우가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EBS 자료를 좀 참고를 해봤는데 킬로그램당 판유리 가격의 추이예요. 분기별로 딱 봤는데 킬로그램당 원입니다. 한 498원 하다가 한 480원대 작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480원, 뭐 487원 킬로그램당 판유리의 가격, 통판 그 가격인데 올해 2021년도 접어들어서 잘 보시면 500원대로 뛰어버립니다. 524원 그리고 3분기 때 예상치가 530원대 4분기로 가면 35원대로 지금 뭐죠? 판유리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이 회사가 만드는 게 판유리인데 이 판유리 가격이 오른다고 왜 올랐느냐? 첫 번째는 아시겠지만은 유리 가격 국제 유리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인플레이션. 두 번째는 지금 이거 공급망이라든지 아시겠지만은 수입이 안 돼요. 근데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KCC 글라스의 전체 매출의 아까 70%를 차지하는 유리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제가 맨 앞장으로 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통창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실제적으로 계속 약간 저는 아직 통창에 살고 있지 않은데 이게 넓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트렌드는 바뀌질 않습니다. 그 유리라는 거는 결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생활에서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한 기업들의 절대적 기업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너스가 하나 있네. 바로 그게 뭐냐면 이게 뭘 같습니까? 참 멀리 왔죠. 어떻게 통창에서 자동차까지 올 수가 있지? 그게 주식 클래스입니다. 하고 있는 게. 자, 이건 HUD라는 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이미 지금 고급 자동차에는 이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앞에 핸들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속도가 얼마야? 엔진 온도가 얼마야? 아니면 내 기름이 얼마 정도 게이지가 남았지 볼 필요가 없는 거고 이미 차량 전면에다가 다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조수석에 앉으신 분은 안 보이죠. 운전석에 앉았은 분이. 시속 얼마야?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라디오 주파수 내가 95.7 틀어놨네, FM까지 틀어놨네 다 나옵니다. 그러면 KCC 글라스랑 도대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회사의 그 아까 사업 부분에 보게 되면 조금 빼먹었는데 너무 지저분하네요. 여기 보면 자동차용 안전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라인업의 대부분이 건축용으로는 아까 말한 통창의 포인트고 제가 보너스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바로 자동차용 유리 쪽 사업이 이미 아까 여기 보면 이게 60%에 또 들어가게 되면 그게 현대차 라인업의 전면, 후면, 측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약간 고급 차종이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러면 KCC 글라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이 강화 자동차용 안전유리가 들어갔느냐? 아이오닉 5는 뭡니까? 바로 현대차가
이 GMP 라인에서 2021년도에 첫 출시한 전기차 라인업이고 2022년도는 아이오닉 6가 나옵니다. 이건 세단이죠. 어떻게 보면 현대차 전기차는 아이오닉 6라부터 볼 수도 있어요. 왜? 기존에 나왔던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제네시스 GV60 전부 다 너무 작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게 되면 아이오닉 6부터는 세단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KCC 글라스는 바로 안전 강화 유리가 납품을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납품을 할 것이라는 거죠. 과연 여기서 근데 현대만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GM까지 확대가 됩니다. 통창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아파트의 선호현상과 앞으로의 주택에 대한 선호현상을 연결했고 그 통창의 선호현상 결정적으로 국내 탑 건축용 유리 제공회사 KCC 글라스의 앞으로 실적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공영이든 민영이든 두 후보의 공통점은 바로 공급을 늘린다는 겁니다. 여기가 건축 자재 중에서 건설회사는 공영과 민영에 따라서 손익을 다르게 계산하겠지만 건자재는 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너스 상품으로 현대차의 이 GMP 라인, 전기차 라인과 함께 자동차용 강화 유리는 바로 KCC의 유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식 클래스는 통창 KCC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